자 여기서부터 이제 존나 비싼 그랑크리들 이름인데요. 자 이제 꼬트 드본, 꼬트 도르 중에서도 좀 남쪽에 해당하는 꼬트 본이라는 조그마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꼬트 드본 지역에서 이제 근데 꼬트 드본에서도 레드가 한 70% 정도 화이트를 만든다. 그 화이트 중에서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자를 벗어야 한다. 몽라쉐. 그 몽라쉐를 만드는 필리니 몽라쉐 마을과 발음 샤사뉴 몽라쉐 마을이 다 요 꼬트 드본에 있는 마을입니다. 뭐 화이트 와인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이제 그런 살벌한 와인을 만드는데요. 그런 와인을 마실 이유는 없고 필리니 몽라쉐 정도는 한번 여러분은 도전해 볼 만해요. 한 10만 원 초반대 정도면은 살 수 있는데요. 정말 화이트 와인도 가지고 참 별 지랄을 다 하시는군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훌륭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2만 원짜리 뭐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이랑 뭐가 달라라고 그냥 돈 떡 싸먹었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권할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 꼬트 드본에서 가장 많은 그랑크리를 가진 곳이 바로 이 알록스 꼬르똥이라는 마을인데요. 특히 여기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 꼬르똥 샤를마뉴는 그 몽라쉐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프랑스 샤도네이의 가장 위대한 그 2대 와인이라고 불려서 저는 솔직히 꼬르똥 샤를마뉴는 그 병도 구경을 못 해봤어요. 솔직히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생산량이 적고 여기 뭐 일화가 있는데 왜 화이트 본래는 여기 전부 다 레드品종을 심은 곳인데 뭐 샤를마뉴 대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우리 그 왜 뭐 그림이나 이 조각 보면 샤를마뉴 대제는 막 수염이 이렇게 많잖아요. 흰 수염이. 근데 레드 와인을 자꾸 마시면 이렇게 흘려가지고 수염에 빨갛게 물들어서 옆에서 폐하 보기가 좀 그러세요. 이렇게 또 어떤 언니들이 앙앙댔나 봐. 그래? 그러면 수염을 빨갛게 안 물리고 마실 수 있게 야 내 땅에 그거 심어. 화이트 와인 한번 만들어 봐봐.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화이트 와인을 막 마셔도 흘려도 수염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물들지 않았다. 뭐 그리고 이제 본 그 도시 이름 그대로 그다음에 포마르, 볼레 이게 다 이제 이 꼬트드본 지역의 마을인데요. 이 볼레 마을을 난 참 좋아합니다. 볼레의 프리미의 크리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런데 이 볼레는 그랑크리가 없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레드 우리가 아는 그 이름만으로 그냥 살벌한 부르고뉴 와인이 전부 몰려 있는 것이 바로 이 꼬트드니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나폴레옹 때문에 유명해진 주브레 샹베르땡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마을 이름이 주브레 샹베르데 본래 마을은요 주브레 마을이었대요. 이 주브레 마을 안에 포도 밭이 샹베르땡 밭이야. 근데 이게 더 유명해졌잖아 말보다. 그러니까 이 얄팍한 프랑스 놈들이 마을 이름에 그 샹베르땡을 끌고 와가지고 주브레 샹베르땡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모래 생드니 그다음에 뭐 신의 물방울 일건 때문에 유명해진 샹볼 뮤지니. 이 샹볼 뮤지니의 그랑크리 와인은 이 샹볼 뮤지니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그 샹볼인데 이 뮤진이라는 포도밭이 유명해지면서 샹볼 뮤진을 마을 이름까지 바뀐 경우인데 그게 그랑크리인 뮤지니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그 이 꼬트드니의 그랑크리 그 외 와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투명하고 가장 섬세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이제 이 샹볼 뮤지니의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넓은 그나마 이 꼬트드니의 그랑크리 중에서 가장 넓은 밭이 이제 부조 마을입니다. 이 부조 마을에 나오는 이제 클로드 부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랑크리 중에서 가장 좀 싸게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르고뉴의 광들이 미치는 에세조를 만들어내는 플라지 에세조가 있고요.
그리고 본 로마네 이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꿈이 들어있는 곳이죠. 본 로마네. 그리고 니생 조르주. 이 꼬트 드리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앞에 볼레처럼 니생 조르주. 요 이름을 외워두세요. 이 니생 꼬트 드리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아까 볼레처럼 그랑크리가 없는 마을이 또 이 니생 조르주입니다. 근데 이 니생 조르주의 프리미어 크리급의 와인들은요, 아마 우리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르고뉴의 최상급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왜 제가 좋아했던 여자 얘기하면서 로마네 꽁택하고 비교했던 와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니생 조르주의 프리미어 크리 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와인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렇게 마을만 해도 복잡한데 이 마을 안에서 만드는 와인은 또 양조자가 존나니 복잡하다 이거야. 이름이 뭐 너무 많아. 왜 보르도는 그런 게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게 나폴레옹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도원과 귀족, 왕족들이 소유가 있던 이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을 프랑스 혁명 때 전부 국가로 귀속시켰어요. 응? 개새끼들아 다 죽어. 왜냐면 다 죽이고 그냥 이 국가로 귀속시켰다 이거. 근데 보르도는 영국하고도 가깝고 이미 보르도의 와인은 쉽게 말해서 영국과 네덜란드라는 해외 시장을 이미 그때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국제적인 도시고 부르고뉴는 그야말로 로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 혁명이 반동으로 다시 이제 다시 공화정이 깨지고 제중으로 돌아왔을 때 귀족 혹은 살아남은 귀족 혹은 부르주아들이 그 국가에 귀속된 보르도의 와인밭들을 다시 다 재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그 샤토들을 다시 계속 지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부르고뉴는 법이 이상하게 또 바뀌어가지고 그 땅을 그 와인을 짓던 농민들한테 우리 지금 토지개혁이지 농지개혁이지 다 나눠줘 버렸어. 그리고 나폴레옹이 잠깐 황제가 됐을 때 상속법으로 모든 자녀에게 남자건 여자건 동일하게 상속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밭이 처음에 그래 작은 아니었겠지. 근데 한 명이 자식을 3명이 낳았어. 그럼 이걸 3분인으로 쪼개서 상속을 한 거야.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2명을 낳았어. 그럼 또 그걸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게 봐 정말 우리로 치면 한 마지기가 200평이잖아. 거의 마지기 단위로. 그래서 클로드 부조 같은 경우는 별로 수도원이 갖고 있었는데요. 요만한 밭 하나의 주인이 80명에 가까워요. 뭐야? 그러다 보면 또 대가 끊기는 애도 있잖아. 그럼 또 조카한테 이게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이 관계가 19세기 초부터 100몇십 년을 오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 처가촌수 개촌수처럼 완전 족보를 할 수 없게 이게 막 너무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부르고뉴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 이건 지금 제 마을을 얘기한 거고 이 마을 안에 또 각각의 포도밭이 다 다르게 쪼개지고 또 그 밭에서 어떤 양조가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부르고뉴 와인의 체계를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프랑스인들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유명한 사람 이름 몇 개와 그랑크리, 프리미어 크리, 부르고뉴라는 이름이 아는 이상한 큰 이름 말단이에요. 말단이 그리고 부르고뉴 이 네 가지만 일단 머릿속에 들 수밖에 없다 이거. 이건 다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르고뉴 와인을 보면 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도멘 드 라 로마네. 도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리고 보르도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샤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샤또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부르고뉴에서는 도멘이야. 이 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를 경작해서 내 밭을 가지고
일정한 면적의 네밭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제조해서 출하하는 과정까지를 다 맞는 경우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소생산자죠. 이걸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네고시앙이라는, 근데 보르도에서는 또 부르고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또 네고시앙인데, 네고시앙은 뭐냐면, 근데 모든 경작자가 자기 이름을 따서 와인을 만들지는 않아, 와인을 출하하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포도밭은 있고 포도는 만드는데 나는 자본도 없고 생산 시설이 없어서 그걸로 끄신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포도를 다 사들여 가지고 내가, 자본이 좀 들어간 거죠, 사들여서 내 이름으로, 그게 내 밭은 아니야. 물론 네고시앙도 자기 밭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 밭뿐만 아니라 남의 밭까지 다 사들여 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이름은 루이자도, 아까 나왔던 이름을 제일 많이 보는, 이게 뭐냐면 네고시앙이에요. 사가지고 와서 대규모로 와인을 상품화해서 출하하는 사람을 네고시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멘들라 로마네 꽁티 하면 바로 이 로마네 꽁티 밭을 내가 재배해서 그리고 그 병입을 해가지고 출하하는 그 과정까지를 다 하는 도면이다라는 뜻이죠. 이걸 줄여서 DR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면으로 톱 도면들이 있습니다. 도면들 로마네 꽁티, 도면 디장, 이름만 한번 봐서 여기 실리는 이름은 다 히스토리컬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한 번에도 만날 가능성이 없다라는데 제 전재산과 왼쪽 발목을 들겠습니다. 저는 조르주 루미에 완전 부르고뉴 그리고 도멘 자이에, 또 이 앙리 자이에 부르고뉴 와인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저도 사실 조르주 루미에나 도멘 자이의 와인은 빈병은 구경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도멘 장그리보 아주 또 역시 지난 30년간 가장 위대한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예 마담 르루아라고 부르는, 여러분 샴페인을 만들었던 그 베브 클리코 기억나죠? 샴페인의 어떤 역사를 만든 여성이 베브 클리코라면 부르고뉴의 가장 위대한 양조가의 이름이 바로 또 르루아입니다. 그래서 아예 역시 이분한테 또 마담 르루아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네 꽁티를 양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르루아가 만든 부르고뉴, 제일 낮은 등급의 와인도 거의 2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질 정도이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마신 그 에세조의 그 도면인 몽자리 미네레, 정말 훌륭한 제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이 살면서 전혀 그런 기회를 가지지를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어느 놈이 뇌물로 와인을 한 병을 줬어. 뭔지는 몰라, 다 프랑스 말이라서. 근데 영어 비슷한 말이 하나 떡 있더라 이거야. 모노폴이라는 말이 있어. 와인을 딱 파는데 모노폴. 이거는 뭐냐면, 모노폴은 한 단일 밭에서 나온 포도만을 가지고 제작하는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고뉴고 모노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나게 비싸겠지. 뭐가 됐든. 그러니까 가령 DRC 로마네 꽁티 같은 거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모노폴은 딴 데서도 뭐 칠레고 뭐 저기 뭐 이런 데서도 다 모노폴이라는 거를 갖다 굉장히 은근히 강조하는 마케팅 용어로 씁니다. 우리는 이거 여기저기서 족보도 알 수 없는 와인 사들여서 와인 만드는 데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딱 만든 단일밭에서 만든 포도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폴이라는 말은 꼭 부르고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신세계 와인 지역에서도 다 쓰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이는 일종의 약간 신뢰의 사인이에요. 날 믿어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에서 만든 포도로 나는 와인을 만들었으니까 날 믿어주라. Trust me. 모노폴.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쇼네의 확률이 높은 것이 또한 이 부르고뉴 와인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왜 부쇼네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부쇼네는 100병당 최소 어떤 와인이든지 100병당 적게는 1, 2병, 많게는 3, 5병이 이미 부쇼네가 나요. 그럼 이거는 어떤 와인이든지 그래. 그냥 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쇼네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 코르크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코르크가 없는 여러분 이렇게 스크류 와인은 부쇼네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르크를 레스토랑에 따면 꼭 이렇게 그 코르크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그 폼으로 맡는 거 아니에요. 와인을 마시기 전에 코르크의 그 병 쪽에, 그러니까 와인 쪽에 닿아 있는 코르크의 냄새를 맡아보면 일단 이게 와인이 가는지 안 가든지를 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부쇼네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100%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까지의 그 분석의 결과로는 오염된 이제 천년 코르크 나무 있잖아요. 코르크 나무에서 이제 코르크를 만드는데 이 코르크 마개가 이미 코르크 나무 시절부터 그래서 어떤 다른 오염된 나무로부터 채취했을 때 그걸 그 오염된 코르크 나무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코르크로 인해서 이 부쇼네 이 곰팡이 균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불쾌한 냄새를 만드는 원인을 갖다 뭐 트라크로로 아나솔 뭐 줄여서 TCA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그 오염된 코르크균에서 기인하는 곰팡이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 봐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혹시 따다가 보면 특히 오래된 와인을 따다 보면 아직 코르크를 열지도 않았는데 코르크 윗면에 푸른 곰팡이가 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쇼네가 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바깥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장기 보관됐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걸 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 막 아직 따지도 않는데 곰팡이 막 폈다고 환불해 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또 욕할 수는 없는 게 그런 와인도 따봐야 돼. 부쇼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깥쪽에 난 그 곰팡이는 오히려 와인을 저장하는 데 최적의 환경,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저장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30년, 40년 이상 장기 숙성하는 그런 와인들은요, 리코르킹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비싼 장기 숙성 와인을 한 20년 해서 바깥에 곰팡이가 펴서 그럼 그걸 들고 제조사로 가 프랑스 같으면 그러면 로마네 꽁티사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오면 다시 새 코르크로 바꿔서 다시 밀봉해서 포장을 해서 다시 줍니다. 이걸 리코르킹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걸 왜 기다리냐고 그냥 먹고 말지. 유명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이 출하되면 후딱 빨리 마셔버린다. 왜냐하면 사회당 정권이 그 와인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이 빼앗아가기 전에 빨리 후딱 마셔버린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영국인들은 와인이 출하되면 와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보관한다. 왜? 자기 지하 저장고에 거미줄 치고 곰팡이 낀 그 셀러를 통해서 자기 와인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미국인들은 와인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따서 마신다. 왜? 그거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부쇼네는 코르크라는 어떤 이 와인의 오래된 문화를
고집하는 한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고, 따라서 장기 숙성이 가능한 비싼 와인은 더욱더 이제 빠질 수밖에. 왜냐면 그만큼 오염된 것에 노출되기 쉬운 기회를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제 제기다 이거야. 아, 목마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쯤 되는 시점에서 론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1, 2, 3, 4번의 와인의 향을 다시 한번 맡고 한 모금씩 마셔봅시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까랑 보다 너무 맛있는데. 아,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와인들이 갖고 있는 향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제가 한국인들 약간 그 우리 술 마시는 습성과 좀 안 맞아. 우리는 막 원샷 쫙뭐 이거 뭐 머리 틀고 막 그러잖아. 3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3번이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든 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도 돼요. 지금 아직까지 향과 맛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3번은. 제가 볼 때 3년 뒤에 열릴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어, 4번은 뭔지 따가겠네. 자, 여러분 다시 아까랑 달리 1, 2, 3, 4을 다시 한번 향을 맡고 맛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투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에 제일 맛있는 사람. 아까보다 3명이 늘었어요. 자, 2번이 제일 맛있는 사람. 제일 많긴 한데 아까보다 4명이 줄었어요. 3번이 제일 맛있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아까보다 또 다섯. 아까보다 한 명이 줄었네. 4번이 제일 맛있는 사람. 4번이 많이 늘었다. 12명. 13명. 4번이 갑자기 1시간 만에 비약적인 그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4번은 아까 자기 것을 아직 다 벗기도 전에 우리가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 4번은 이제 좀 뭔가 드러났어. 근데 제가 볼 때 3번은 아직 좀 잠에서 아직 안 깨어난 잠꾸러기 공주와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신 4개의 와인 중에 부르고뉴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부르고뉴의 와인을 하나를 살려고 너무 많은 걸 했는데 도저히 예산에 맞출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부르고뉴는 아니고 바로 옆 동네인 아까 이런 지도에서 봤다 알사스에서도 피노누아의 와인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회사인 휘겔이라는 화이트 와인도 굉장히 훌륭하지만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부르고뉴 와인은 피노누아 와인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려 부르고뉴의 굉장히 짠, 로버트 파크가 굉장히 잔인한 데가 있는 인간이에요. 로버트 파크가 뜬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토록 유명한 그런 부르고뉴의 와인들한테 로마네 꽁티 84점,